그리고 이러한 GTX를 통해서 그 집값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단점을 제쳐두고도 딱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GTX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지하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당연히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 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이 없는 그런 지방 같은 곳에서는 지하철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고, 지하철이 있으나 노선이 적은 뭐 광주나 대구 이런 데처럼 좀 듬성듬성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입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입지고, 그리고 그런 곳 위주로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뭐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일상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명을 말할 때 무슨 동 이렇게 지역명을 말하는 것보다 무슨 역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위치가 어딘지 알기도 쉽고 와닿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친근하고 마치 뭐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저렴하고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 굉장히 친근하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에 서울의 집값은 이런 지하철이 다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지하철에도 분명히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텐데, 먼저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먼 거리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이동수단이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갈 때, 어떤 역을 갈 때 굉장히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하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상황이 이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밀릴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산한 시간대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노선도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지역을 간다 그러면은 그 노선을 찾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노선도가 깔끔하고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노선도만 보게 되면은 1분 안에 내가 어떤 역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장점에 비해서 어떠한 단점이 있냐, 일단은 뭐 토지보상 같은 그런 공법적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일상적인 단점으로는 일단 지하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하를 기본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하라는 점은 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 뭐 요런 거를 제껴두고 그냥 매번 지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는 지역에 버스 노선이 있고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그냥 버스 정거장이 있다, 버스가 훨씬 편합니다.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딱 지하철역 앞에 도착을 해서부터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만 해도 몇 분이 소요가 되죠. 육체적인 불편함을 뒤로하고 이런 시간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를 이용할 때나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아는 지역이거나 버스 노선도가 굉장히 단촐한 곳으로 내가 갈 때, 그럴 때는 확실히 지하철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버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구석구석 곳곳을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철까지는 걸어서 15분, 20분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버스까지는 보통 5분이면 갑니다. 그만큼 버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한다면은 특성상 구석구석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하철이 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단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단점들도 굳이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뭐 그런 단점이에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큰 단점이 아닌 거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나도 월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역세권 하는 거고, 이 역세권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GTX, 요건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들어오게 되면은 편리한지, 그리고 서울의 집값은 안정화가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GTX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하철은 지하철인데 역간격이 훨씬 더 넓고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그런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굉장히 생활 밀착형,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면은 이 GTX는 약간은 멀지만 든든한 그런 뭔가 친척, 사촌형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현재 GTX는 3개의 라인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각각 동서남북 쪽으로 잘 뻗치게 노선도를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노선도는 굉장히 잘 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GTX는 지하철에 비해서 어쨌든 훨씬 더 멀리 가고 훨씬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지하철의 업그레이드 같은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GTX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장점을 보자면은 먼 거리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떨어진 그런 곳에서 서울까지 충분히 왔다 갔다가 가능할 정도로 이 물리적인 거리를 기술력으로 굉장히 압축한 그런 느낌의 지하철이죠. 그래서 비행기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살린 것 같은 뭐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하나로 GTX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장점은 여기서 끝인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단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이게 단점인지 단점이 아닌지 조금 애매한 범위긴 한데, 일단 교통비 자체가 기존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인
것은 기존 교통요금의 한 2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광역버스나 좌석버스가 현재 2,800원이고 앞으로 GTX가 운행하는 그런 시간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GTX는 한 번 탈 때마다 한 6,00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럼 출근할 때 6,000원, 퇴근할 때 6,000원 해가지고 하루에 12,000원이 소비가 되는 거고, 일주일이면 6만원이고 한 달이면 24만원이죠. 뭐 지하철을 타는 거에 비해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단돈 6,000원에 데려다 준다, 뭐 굳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장점이자 단점, 약간 애매한 거죠. 요거는 시각에 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0m 깊이의 지하입니다. 지하철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죠, 이 플랫폼 자체가. 자, 근데 이 40m가 얼마나 깊은 곳이냐면은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깊은 곳이 성남에 있는 산성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려와도 끝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깊이가 55.4m고 서울역 공항철도가 51.9m입니다. 그래서 40m나 요거 50m나 별 큰 차이가 없죠.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 산성역이나 서울역, 아니면 저기 남태령역도 있죠. 이런 곳에서 지하철을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가요. 지하철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 지하철을 타는 데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만 5분 이상이 걸리니까 바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깊이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은 뭐 단시간 안에 몇 초 만에 내려가겠지만, 출근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걸 생각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많이 두더라도 그 줄 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엘리베이터라는 것 자체가 에스컬레이터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퇴근 지하철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뭐 하다못해 서울에서 서울로 놀러 갈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이용성이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많은데, 이 GTX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는 거 이외에는 뭐 거의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 노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즉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뉠 거고, 이 비용에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비가 또 결정이 되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몰리는 곳만 엄청 몰리고 한산한 곳은 엄청나게 한산할 것 같아요. 뭐 서울 사람이 경기도 쪽으로 출근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출근할 때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고, 또 퇴근할 때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정말 큰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인데요, 이 경기도가 마치 서울의 베드타운 같은 느낌이 될 거라는 점이죠. 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시간을 굉장히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봤을 때 굳이 복잡하고 비싼 서울에 살 필요 없이 그냥 경기도 쪽에서 서울로 와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굳이 비싸게 서울 오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경기도로 가, 즉 집값이 이제 분산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큰 장점이죠. 뭐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없는데, 의식 주 중 하나인 이런 집값이 너무 오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민한테, 그리고 그 수많은 서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TX를 통해서 그 집값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단점을 제쳐두고도 딱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제가 이 카테고리 자체를 굳이 장점에 안 넣고 단점에 넣은 이유는,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죠. 자,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직장이 좀 몰려있는 곳 위주로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남에 20여 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강남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강남이라는 거의 메리트가 예전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그 강남의 거품은 빠지고 그 거품이 자연스럽게 경기도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뭐 요런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집값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죠. 강남이 지금의 강남이 된 것은 교통적인 부분도 있고 직장적인 부분도 있지만 학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이 부모님들, 사람들이 이제 좋은 교육을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고소득자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럼 또 그 반대로 고소득자가 몰려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웬만한 블록마다 지하철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웬만한 집에서 보통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지하철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강남의 거품이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굉장하죠. 상권도 엄청나고
뭐 병원, 학원, 백화점 정말 편의시설 자체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하게 일산에서 강남까지 오는데 그전에는 80분이 걸렸으나 이제 이 GTX로 인해서 2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강남하고 20분 거리인 한 강동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가격이 일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산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제 강남하고 직주 근접이 시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타이틀로 인해서 굉장히 집값이 좀 분산이 될 거다 라고만 말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물론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 GTX 사업을 투자하는 그 투자 대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GTX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술력이면서 엄청나게 편리한 그런 출퇴근 시간을 보장을 해줄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이긴 하지만 그냥 딱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GTX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거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GTX라는 것 자체가 맨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서울하고 접근성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얼마만큼 서울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출근 시간은 정말 뻔합니다. 서울로 오는 쪽만 굉장히 밀리고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가는 그런 열차는 굉장히 한산하겠죠. GTX가 경기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끝나는데 서로 이렇게 오는 것만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한산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비어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운영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건데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비싼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운행을 한다. 서울은 비교적 상행하고 하행이 어느 정도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직장이 조금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출근하죠. 근데 경기도는 획일적으로 가운데로 몰리죠.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보다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집값의 분산이죠. 초단시간 안에 서울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의 집값이 경기도 쪽으로 좀 퍼질 걸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직장 자체를 서울에서 분산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서울로 퍼다 나르는 거죠. 그 GTX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온 사람들이 과연 서울에 대한 욕심이 떨어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의문이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간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가성비가 얘는 얼만큼이고 얘는 얼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사는 거하고 결국엔 똑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그런 가격이 될 거다. 이렇게 아마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 사람들하고 자기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도 서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오는데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깊은 곳을 맨날 들어갔다가 다시 깊은 곳을 나오고 거기서 일을 한 다음에 또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깊은 곳으로 나와가지고 집을 간다. 심리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게 분명합니다. 이 심리적인 것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한 지하철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즉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항상 지하철이 위치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큰 도시의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또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딱 이 중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외곽에 사는 사람 굳이 서울을 포기하고 조금 저렴하게 오려고 해가지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그 GTX를 이용하러 가는 시간까지가 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지역에는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버스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 그 막혀 죽겠는 그 시간에 버스를 타가지고 GTX까지 온 다음에 GTX에서 이제 짧은 시간으로 서울로 온다. 즉 총 소요 시간 자체는 어쨌든 서울 사람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경기도권이 그렇게 크게 이득을 봤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안 들죠. 자,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분산이 될까? 별로 분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 대한 욕망 자체가 줄어들지가 않은 거죠. GTX 자체가 아까 전에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서울을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 약간 앞뒤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명히 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쪽에도 그러면은 GTX를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지역 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내세우는 공약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GTX를 자기가 이쪽으로 하겠다, 어디다가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들고서 나오기 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많아지면은 여기 많아질수록 불편하죠. GTX의 가장 큰 장점이 먼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오는 건데 그 장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너무 없으면은 또 이용하는 소수만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것 같죠. 이건 역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즉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죠. 여기 많아도 불편하고 여기 없어도 불편하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GTX 노선을 아예 새로 파자니 공사 비용이 엄청나죠. 그럼 그거를 민자 사업으로 하거나 국민의 혈세로 하거나 해야 되는데 민자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또 비싸지고 혈세로 하기에는 세금이 부족하고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GTX로 인해서 딱 그 GTX 임금만 조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는 아마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너한테 그럼 뭐 특별한 대안이 있냐? 내가 뭐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